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공공기관 350여 곳에서 12,442명의 인력을 감축한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철도공사 등 만성적자의 대형 공기업들에게 대규모 구조조정, 정리해고, 칼바람 예고했는데요. 철도노조 이게 민영화의 인력 감축이야말로 민영화의 시발탄이다. 그리고 더 큰 민영화 계획이 준비되고 있다라고 큰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철도노조 김선욱 정책기획실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대규모 인원 구조 조정 722명 구조 조정 이야기를 기획재정부에서 했습니다. 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은 정부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제 기재부가 올해 초부터 이 공공기관의 부채를 자꾸 이제 지적을 해왔었거든요. 네. 부채가 이제 증가한 건 사실인데 네. 정확히 따지고 보면 부채 비율은 오히려 줄었어요. 5년 전보다. 네. 네. 근데 이제 정부 통계에서는 기재부에서는 부채 규모만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문제를 좀 지적해 왔거든요. 본인들이 문제를 부각할 때 비율이 더 괜찮으면 비율로 얘기하고 그렇겠죠. 규모가 네. 그 말하기 좋으면 규모로 얘기하고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이번에 어쨌든 12,000명을 줄이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철도가 722명이고 네. 대부분이 사실은 안전과 관련한 유지보수 인력들이 안전 유지보수 인력 이 이제 아마 앞으로는 이제 외주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외주화. 네. 이게 그러니까요. 안전 업무가 사라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업무가 사라질 수는 없죠. 근데 직고용이 아니라 네. 외주화하는 방식으로. 왜냐하면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저희가 이제 기존에 철도가 원래 담당했던 업무 중에 네. 외주화된 업무를 다시 인소싱을 했었거든요. 2018년에. 그렇습니다. 예. 그때 규모가 한 1,421명 정도가 됐어요. 예. 근데 이제 앞으로는 반대로 이제 다시 과거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 업무들을 다시 아웃소싱을 하지 않으면 예. 지금 줄여버린 정원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안전 문제 때문에 인소싱 직고용했던 네. 업무 안전 업무를 외주화하려고 하는 거다. 지금 그렇죠. 722명 구조조정하는 게. 근데 이거보다 더 이제 그 철도노조 쪽의 입장들을 보면 이거 외주화도 이제 민영화의 한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민영화 계획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이런 네. 평가하세요? 어떤 계획이 진행 중에 있는 겁니까? 그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이번 달에 이제 그 컨설팅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관제 업무하고 그다음에 시설 유지 보수 업무를 철도공사가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데 관제 업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업무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흔히 뭐 항공을 예로 들면 관제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일종의 이제 열차 간의 교통 정리도 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 일회 사항이 발생했을 때 관제가 어쨌든 이 종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안 그러면 보시면. 추가로 계속 사고 납니다. 그렇죠. 한 번 사고 그렇죠. 나면. 예. 네. 그럼 관제 업무. 그다음에 이제 선로를 저희가 유지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선로 유지 보수 업무. 네, 이제 건설은 국가철도공단이 하고 예. 애초에 이제 선로를 깐다고 얘기를 하죠. 예, 예. 네, 건설은 하지만 그 이후에 이 선로를 계속 유지 보수하는 일은 지금 철도공사가 하고 있거든요. 코레일이. 네. 예. 근데 이 두 업무를 국토부는 국가철도공단으로 다시 이관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어요. 유지 보수 업무와 관제 업무를 철도공단이 지금은 레일만 깔고 있는 철도공단으로 다시 가져가려고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가져가면 그거는 뭐 언뜻 생각하면 다시 공영화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어떤 지금도 겁니까? 어쨌든 공영화죠. 사실은 예, 철도공사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해외 외국 사례를 보면 네. 그 저희가 주로 이 철도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뭐 네. 프랑스나 독일이나 예. 뭐 일본이나 심지어 중국조차도 네. 사실은 건설과 운영이 이제 하나로 합쳐져 있어요. 네. 저희는 분리가 돼 있지만 네. 그래서 하나의 단일 그룹 내에서 이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방식인데 네. 저희는 2004년 철도 구조개혁 당시에 네. 사실은 애초 목적이 철도를 민영화하려고 했었는데 네. 민영화하지 못하고 최종 이제 공사화가 됐던 거잖아요. 네. 엄청나게 국민들도 반대하고 철도노조도 그렇죠. 반대 싸워서 막았죠.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시설과 그러니까 시설 유지 보수 건설과 운영을 저희가 이제 흔히 상하 분리라고 얘기합니다. 철도의 상부 구조를 열차가 운행하는 걸 얘기하고 그러니까 하는 철도 레일 까는 그렇죠, 거, 건설. 상은 열차를 운행하는 유지 거. 보수하고 운행하는 거. 네. 예. 이 상하 분리가 이루어져야 네. 사실은 민영화의 첫 단추가 껴진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럼 운영사가 이제 한국철도공사 운영사인데 SR이라고 하는 새로운 운영사가 지금 경쟁사라고 등장을 했습니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 시설 유지 보수와 관제권을 그 공단으로 완전히 이관을 시켜놔야 국토부 주장에 따르면 네. 앞으로 더 많은 경쟁사가 공정한 판에서 경쟁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 그걸 국가가 회수해 가는 게 아니라 네. 다른 SR 같은 게들을 여러 개 만들기 그렇죠. 위해서 그렇죠. 코레일이 가지고 있는 거 일단 우리가 갖고 있을게. 그다음에 SR 같은 회사를 여러 개를 만들겠다. 그러면은 이거는 민영화인데? 그렇죠. 공공기관 간의 경쟁을 한다라는 게 사실은 저희는 이제 민영화라고 바라보는 건데. 네네. 이미 2004년 3일 회계법인에서 이제 철도 구조개혁 관련 연구 용역 국토부가 발주했던 네.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시설 유지 업무 보수를 장기적으로 공단으로 이관을 시켜야 네. 앞으로 이 새로운 운영사들이 철도 시장에 진입하는데 네.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이 업무를 네. 이관시키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사라진다. 요렇게 이제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그 관제 업무라든지 유지 보수라는 것은 사실은 코레일이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와 영업 비밀 아닙니까? 사실 어찌 그렇죠. 보면 그렇죠. 그런 노하우를 네. 그런 노하우를 국가가 철도공단이 가지고 와서 다른 후발업체들이 네. 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길을 거죠. 열어주겠다.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어. 그러니까 심지어는 철도공단이나 뭐 이제 관제권과 관련해서 이관 여부는 오래 전부터 검토를 해왔어요. 정부에서. 네. 근데 그 연구 용역 결과를 보면 예. 뭐 철도기술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나왔던 결과들이 하나같이 일관된 게 뭐냐면 네. 장단점을 비교를 하잖아요. 네. 관제권을 한국철도공사가 갖고 있는 게 네. 안전상에는 유리하다. 아. 다만 예. 이 이후 복수 경쟁 체제가 등장했을 때, 복수의 운영사가 등장했을 때 네. 공정성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아, 말은 교묘한데 네. 제 식으로 해석을 하면 네. 코레일이 관제권 갖고 있는 게 국민들 안전에는 훨씬 좋다. 그렇죠. 근데 요 관제권 교통 정리하는 거, 네. 철도 교통 정리하는 거 다른 회사들 민영화, 네. 복수의 민간 철도 회사들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관제권을 코레일로부터 뺏어오는 게 한다. 낫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SR 같은 경우가 관제 업무도 없고 시설 유지 보수 업무도 없고 모두 차량 정비까지 모두 이제 코레일에서 해주거든요. 땅 짓고 헤엄치기예요. 네, 그렇죠. SR은. 근데 노선도 황금 노선이고. 새로운 운영사들이 들어올 때마다 예. 그 운영회사들이 관제권과 유지 업무 보수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 네. 이건 사실 돈이 안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안전을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사업들이고 그렇죠. 그건 새로운 시장으로 진입하는 데 있어 장벽이 되겠죠. 그걸 해소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건 나라가 책임져 주고 나라가 네. 회수해서 유지 보수와 관제권은 가지고 있고 네. 돈벌이는 그렇죠. 새로 들어오는 회사들한테 SR 같은데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나눠주겠다. 네. 너무 땅 짓고 헤엄치기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드는 건 정부가 하고 네. 돈이 되는 사업들은 앞으로 이제 민간 운영사들한테 열어주겠다라는. 예, 지금도 SR은 엄청나게 흑자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아마 흑자 나올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황금 노선을 SR이 하고 유지 보수 관제 업무는 다 코레일이 해주니까 네. 코레일은 적자고 SR은 흑자고. 이미 분리 당시부터 그렇게 되어 왔죠. 아, 걱정입니다. 철도 노조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세요? 일단은 참 첩첩산중인 건 사실이고요. 네. 예, 다만 이제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볼 때는 이게 뭐 그래도 이제 공공기관이고 공사면 철밥통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한편으로 보면 또 이런 철밥통이 또 많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 지적이 한편에는 어쨌든 단순히 이제 자신의 임금이나 일자리만 움켜쥐고 네. 비정규직이나 소외된 사회적 네. 약자들도 이제 연대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네. 비판과 지적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네. 보거든요. 정리해 주셔야 되겠다. 예, 그래서 이 공공기관의 인력을 감축했을 때 그리고 이제 민영화가 됐을 때 국민들에게 돌아갈 피해들을 저희 적극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이 부분들을 막기 위한 공공성 확대를 위한 투쟁들을 준비를 해 나가야죠. 네, 지금까지 김선욱 철도노조 정책기획실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